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더위를 피해서 여름 휴가 떠나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요즘은 야외 활동은 물론 여행까지 어려워져서 답답한 여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오늘 다정다감에서는 답답한 몸과 마음에 위안이 되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박혜영 리포터가 전해주신다고요? 어서 오세요. 네, 요즘에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소소하지만 큰 위로가 되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초록빛이 주는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산소를 지으니 사랑하니 어우나 가만히 나를 내가 끌고 싶어 사랑도 너무나도 거무나 너도 마음이 아프지? 나도 그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실 분 어디 안 계신가요? 여기로 오세요. 정말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 얼른 달려가 봤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막 치유를 해주신다는 그 명의분 맞으신가요? 명의는 아니고요. 네, 치유를 위해서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뭐 병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약국도 아닌 것 같고 뭐 한의원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치유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 친구가 해주죠. 그런데 이 식물들로 어떻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 약초구나 약초. 제가 먹어도 돼요? 약초였어요. 네, 원예 활동은 식물을 만지고 가꾸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얻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오늘 원예 활동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예 활동으로 하는 치유라 우선 두 눈으로 직접 봐야 그 효과를 알겠죠. 먼저 기본적인 원예 교육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챙깁니다. 식물은 필수겠죠. 그런데 여기에 화성 연결까지 준비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이런 거요? 여기 막 골드 버튼 있는 거 아니야? 네, 오늘은 세종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돌봄 전담 교사들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김민수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팀원예 연구소의 소장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일일 보조교사 박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원예 치료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실은 원예는 활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예 치료 그런 것보다는 요즘은 복지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식물 키우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에게 추천하는 첫 번째 식물 아스플레니움입니다. 관리가 쉬워서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식물이래요. 아이들하고 뭔가 식물을 키우면서 자기가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한 것에 따라 즐거움, 돌아오는 피드백을 받으려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식물은 정말 만나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멀리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식물은 이렇게 매달아서 키우는 행잉 플랜트라고 그래요. 수분 요구도가 낮은 식물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얘는 얼마마다 한 번씩 줄까요? 우리 리포터분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네네. 맞았어요? 네, 틀렸죠. 아쉽네요. 이 식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 주는 게 보통이고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DCD야. 식물 관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안성맞춤이겠죠. 뿌리가 부러지거나 줄기가 부러지거나 또 잎이 이렇게 부러지면 뿌리가 아주 잘 나는데 제일 먼저 뭘 만드냐면요. 가운데에 동그란 물주머니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식물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힘을 얻어서 너를 지킬 수 있어져야 다른 사람도 다음 생에도 가능한 거야 라고요. 전담사 활동하시면서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한 시간,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와 식물들이 전해주는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직접 식물을 심어볼 차례인데요. 원예 활동이 간단해 보여도 손으로 흙을 만지고 또 식물을 심는 활동은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식물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식물 이름은 산세베리아 문샤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화분 밑을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화분에서 식물을 이렇게 꺼내시고요. 이 상태에서 난석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 배양토 넣으실게요. 화분에 지금 식물 심어져 있는 뒷면에도 흙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엔 물을 줄 때 흙이 넘치지 않도록 마사토를 1cm 이상 골고루 뿌려주고요. 장식용 돌까지 추가해서 나만의 개성 넘치는 화분으로 꾸며줍니다. 아우, 귀엽죠? 마지막으로 이름까지 붙여주면 바라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반려식물 완성! 아 예뻐. 어쩜 이렇게 다 예쁘니. 우리 집까지 얘들아. 혜영 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선생님, 사실 아까 수업을 옆에서 보면서 저도 만들어 보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혜영 씨는 그럼 성격이 어떤 편이세요? 남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시거든요. 뭐 성격이 급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침착하고 또 꼼꼼한 편이거든요. 근데 성격은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네,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식물 키우기가 조금씩 달라요. 꼼꼼하고 차분하신 분들은 테라리움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한번 테라리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와, 이번엔 재료들이 좀 많죠. 테라리움은 밀폐된 유리 그릇이나 유리병 속에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유리병 안에 나만의 작은 정원을 꾸며보는 겁니다. 네, 테라리움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테마를 형성할 수 있어요. 혜영 씨는 어떤 주제를 생각해 보셨나요? 아, 선생님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요. 요 안에 내가 원하는 그 이상향의 세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하고 공존하는 그런 삶을 원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꾸며보면 어떨까요? 저희 사무실에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네. 저기 숨어 있는 캐릭터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이야, 소품 진짜 많아요. 와. 짜자잔. 제가 고른 소품들 어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른 만들러 가볼게요. 별리고. 식물이 다양하게 있어서요. 이 중에 더피라고 하는 고사리고요. 이거는 테이블 야자라고 해서 나사가 정한 공기정화 식물 1위예요. 오. 네, 쉬운 식물이고요. 더피 고사리는 조금 어려운 식물인데 어떤 걸로 해보시겠어요? 쉬운 식물이요. 네, 좋습니다. 난석을 반 정도쯤 부어주세요. 앞쪽에 맥반석을 넣어주세요. 하나씩 넣나요? 네, 맥반석을 넣는 이유는 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안에 식물을 넣을 텐데 지금 이 정도의 흙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오. 그래서 식물을 싸고 있는 흙을 조금 덜어내 줄 거예요. 자, 이대로 유리 용기의 뒷면에 이렇게 천천히 넣으시고요. 이거는 화산석이라고 하는 돌인데요. 네. 식물이 자연스럽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이 안에 정말로 자연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네.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아까 산세베리아 화분을 만드는 게 기초 단계였다면 테라리움은 난이도 중상이라고 할까요? 고도의 집중력과 예술 감각이 필요한데요. 초집중한 제 모습을 좀 보세요. 작업하는 내내 잡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성격이 좀 꼼꼼하다고 했더니 요 트라리움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이쪽 편으로는 어떤 느낌을 주고 이쪽 편으로는 어떤 느낌을 줄지 생각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차근차근하게 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정경을 만들 수 있어요. 차분하고 연구직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끝으로 아까 고른 아기자기한 소품을 배치해주면 내가 꿈꾸던 비밀의 정원이 완성됩니다. 짜잔! 하나의 예술작품 같지 않나요? 작품 해설을 하자면 사랑하는 님과 귀여운 고양이, 그리고 자연이 함께하는 비밀의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막상 만들어 보니까요. 1번 그냥 흙에다가 식물을 심었을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식물 심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투명한 유리에다가 딱 심으니까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뭐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서요. 만들면서 힐링도 했지만 또 완성도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뿌듯했습니다. 네. 식물을 심어보는 이런 활동 자체가 쉼이고 힐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식물이 집에 가까이 있으면 식물이 주는 이런 청량감이 또 피곤함을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힐링되고 또 위로받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 말고 이걸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식물과 교감하면서 이 힐링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원예치료로 힐링하세요. 네, 초록빛 식물들로 기분 좋아지는 시간 보내고 오셨네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직접 만든 테라리움이죠? 네, 너무 예쁘죠. 네.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저의 유토피아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름하여 저 푸른 추원 위에 빠바바바바바밤. 네, 사랑하는 저의 미래의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원예 치료를 직접 해보니까요. 원예 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그 치유도 있지만요. 다 완성하고 난 후에 보고 또 보면서 계속 느껴지는 치유 또한 크더라고요. 네, 계속 치유의 존재가 되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아주 우리 박혜영 리포터 원예 치료 효과를 톡톡히 보셨네요. 오늘 그럼 초록빛을 주는 위로, 원예 치료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외숙 원예 치료사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휴가철이면 초록빛 가득한 산이나 들로 떠나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요즘엔 외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최근에 식물을 선물 받아서 키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졌다던데 정말인가요? 네, 코로나19가 범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아이들도 학교에 못 가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일상이 멈춰버리고 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면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좀 웃지 못할 얘기긴 하지만 봄철에 그 지난 겨울 기후변화 때문에 팥값이 굉장히 폭등하면서 집에서 도시농업,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팥테크 하는 분들도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런 식물 키우는 취미 활동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집안에만 있다 보면 답답하니까 요즘에 집안에서 나만의 작은 정원을 꾸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지금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네. 그만큼 원예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만큼 원예 치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요즘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원예 활동도 있고요. 어르신들의 그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원예 활동, 또 교사 연수라든가 직장 내에 그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직무 연수로 원예 활동을 많이 찾고 계세요. 덕분에 그 코로나 시대에 다들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바빠진 편이죠. 네. 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요. 사실 저는 네. 이 미술 치료, 음악 치료는 많이 들어봤지만 원예 치료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원예 치료사라는 게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식물과 원예 활동을 이용해서 인간의 사회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도모한다.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물을 통해서 오감으로 교감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의 여유를 느끼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길라잡이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특정한 어떤 병증이 있어서라기보다 복지 차원에서 치유의 느낌인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우울이라든가 자존감 향상과 같은 그런 목표로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특히 나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으로 원예 활동이 많아졌어요. 올봄에 대전에 있는 송강사회복지관에서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시니어 리더 원예 과정이 있었습니다. 식물 화분을 만들어서 내가 즐기는 것도 좋지만 내 이웃의 소외된 계층에게 마음을 나누어주는 봉사활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와, 이 식물 사회 복지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식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원예 치료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나요? 그게요, 저는 좀 뭘 잘해서 원예 치료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저는 좀 뭘 못해서 원예 치료사가 된 거죠. 제가 2004년에 대전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아는 사람도 없고 좀 무료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도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러면서 좀 작은 취미 활동을 찾게 됐어요. 그때 대전의 YWCA에서 식물을 돌보는 강좌가 있다는 그 안내문을 보고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좀 꼼꼼한 편이 못 돼요, 저는. 가보니까 식물 키우는 게 아니라 꽃꽂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쁜 꽃을 이렇게 잘 키우면 될 텐데 왜 잘라서 장식을 하고 그러나 좀 저한테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매주 아주 예쁘고 싱그러운 꽃이 집에 오니까 또 집이 활기차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셔서 이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자격증도 금방 따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한 3년쯤 배웠을 때 이게 한참을 배워도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직업으로 이어지진 못했었는데요. 뭐랄까, 처음 같이 배웠던 분들은 꽃집도 내고 그런 이렇게 상업적인 활동을 했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유아 생태학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배우러도 다니고 그러다가 원예 치료사라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충남대학교에서 그런 과정을 공부했어요. 꽃집을 운영할 자신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원예 치료사가 되게 되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실내에서 활동이 많아져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식물 재배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네. 식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삶을 적극적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물을 주고 빛을 비춰주게 하고 환경을 조절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식물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빛을 찾아 움직이는 식물 화분을 보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개의 화분을 키우다 보면 늘 새로운 식물 화분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또 햇빛을 따라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식물들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매일 변화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보여지고요. 그 싱그러움이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는 거죠. 네, 그 활기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주신 식물들이 스튜디오 한쪽에 가득하거든요. 우와. 정말 스튜디오가 더욱 한층 밝아지는 것 네. 같아요.
아니 저는 화면을 앞서서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성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성격에 따라서 식물을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음식도 체질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식물도 자기 성격에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식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 준비해 왔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네, 활동적이고 좀 뭐랄까 성실하면서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잘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잘 키우시는 식물이 공기정화 식물인데 스파트필름, 스킨납서스, 테이블 야자 같은 공기정화로 유명한 나사가 정한 공기정화 식물 1위 이런 우와. 식물들이 있어요. 이런 식물들은 단위 면적당 잎의 수가 많아서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크고 실내 공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게 초록초록하잖아요. 그래서 녹시율을 높여줘서 청량감을 주는 거죠. 수분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자주 규칙적으로 물을 줘야 해요. 늘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리포터님이 만든 혜영 씨가 만든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전에도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조금 차분하고 꼼꼼하고 계획성이 있는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테라리움은 작은 우주를 표현해서 대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돌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온도 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고 꼼꼼하신 분들이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스킨답서스를 키우고 있거든요. 아, 네. 어쩐지 공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식물인가요? 네, 좀 바쁘고 육아에 좀 힘드시고 집안에 행사도 많은 젊은 층들에게 권해드리는데요. 이런 초록초록한 식물들이 좋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요즘 연일 나오고 있어요. 대기질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식물이 좋다는 말은 듣지만 이렇게 매일 물 주고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식물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산세베리아, 수투키, 금전수 같은 식물을 권해드려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 주는 거고요. 형광등 불빛 정도만으로 광량으로도 충분히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금전수는 또 정말 멋진 꽃말이 있는데요. 부귀와 영화라는 꽃말이 있어요. 부자 되는 나무라는 뜻인 거죠. 하나씩 키워보시면 좋겠어요. 어머, 금전수 정말 딱 제 곁에 있어야 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요. 사실 물을 적게 주더라도 뭔가 키우기 힘들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 곁에는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반려식물은 뭐가 있을까요? 아, 네. 리포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이 나하고는 맞지 않아,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수경 재배를 권해드려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싱그러운 식물이 늘 같이 할 수 있고요. 좁은 공간에서도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수경 재배 권해드립니다. 네. 내 손에만 오면 다 죽는다. 일명 마이너스의 손인 분들도 키울 수 있는 기특한 식물이네요. 네. 그리고 옆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육식물 맞죠? 네, 맞습니다. 다육식물은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한테 특히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갱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떠나고 남편은 사회적으로 바빠지셔서 힘들 때 좀 뭐랄까 그 외로운 여성분들이 키우시면 좋은데 하루에 4시간 이상 햇빛이 충분히 보여줘야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과 함께 하다 보면 세로토닌 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식물입니다. 와, 확실히 정말 꽃이나 이 식물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식물. 실제로 정말 실질적인 치유 효과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식물이 내보내주는 그 산소나 음이온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피로도를 낮춘다고 하고요. 숲속에 있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건 식물이 내보내주는 수분이 주변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이고요. 식물이 내보내주는 이런 방향성 물질,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햇빛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뭐랄까 면역력을 높여주는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광합성을 하면서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런 물질들은 뭐랄까 숲속에서 이렇게 충분히 걸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현대인들이 식물을 집안에서 키웠을 때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세로토닌이 풍분하게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요. 행복한 감정을 전달해주는 엔돌핀이 활성화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식물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짧게 메시지 한 말씀 보내주시죠.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식물은 풍란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주도나 남부지방 해안가에 가면 자라고 있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바위 위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정말 이 더운 여름에 바위 위에 붙어 있다가 겨울에 제주도가 아무리 남쪽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춥거든요. 그곳에서 온몸으로 그 추위를 견디고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여름철에 꽃이 피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고고한 모습의 꽃을 피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이것이 걸림돌이다 생각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다 생각할 수 있다면 저희가 식물을 통해서 얻는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죠. 네, 오늘 자연이 주는 초록빛 위로, 원예 치료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큰 위안과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 이웃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답한 속에서도 싱그러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